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 작성 규칙, 표준화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이나 우리 국가 표준이나 단체 표준이나 동일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개발할 때 일반적인 표준화 원칙, 표준 개발의 원칙, 표준 작성 원칙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개발의 표준 원칙은 이렇게 일반적인 표준 원칙이 하나가 있고 이제 케이스 0001에 규정이 되어 있는 표준 개발의 원칙, 표준 작성 원칙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 원칙을 한번 보면 이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 컨센서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표준의 핵심은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물이기 때문에 합의에 기초해서 표준을 작성해야 되고 표준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된다. 동일성과 일관성, 그다음에 시장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균형을 반영해야 되고 공공이익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이익에 반하는 이런 것들은 표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0001에 있는 표준 개발의 원칙은 투명하고 공개하고 공정성과 합의, 효과성과 적격성, 공공이익. 아까 일반적 표준 원칙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표준을 작성할 때 원칙입니다. 기획하고 준비해라. 그다음에 이제 기획하고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절항, 그다음에 문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을 작성할 때 그 표준을 제정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지향 접근 방법 원칙인데 이거는 그 표준 제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제정의 목적은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기술을 하냐면 표준의 그 개요 부분에다가 여기서 정리된 목적을 이 표준 제정의 목적을 개요에 나타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성능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의 외형적 특징이나 그다음에 설계 방법,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 성능 원칙에 입각해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되겠어요. 예, 뒤에 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을 갖춰야 된다. 동일성.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제정한 표준이 뭐 중복이 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케이스를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국제 표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합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복이 된다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문서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표준 작성 규칙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작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0001이라든가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표준 작성 규칙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제품 표준 같은 경우에서 제품의 어떤 성능 위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에 맞게 표준을 작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을 채택하게 될 때 이게 이제 표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다음에 모디파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걸 할 때 그 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표준 개발을 할 때 각 국가마다 우리 기술 규정이 있죠. 기술 기준이라고 있죠.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 기준. 거기에 참조가 용이하도록 표준을 작성할 때는 작성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값을 선택할 때 한계치를 포함해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복 회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준을 작성하는 그 표준에 어떤 표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어떤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반복해서 서술하는 것보다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서술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용하도록 참조하도록 이렇게 하는 원칙이 반복의 회피 원칙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표준화 원칙은
이제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인 만큼 컨센서스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표준만이 시장 적합성을 가지며 그 기준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과정은 초기부터 논의 과정, 최종 합의 1위까지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자발성 존중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해 당사자 표준 작업에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참여를 강요당하지 아니해야 된다. 동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표준 제한 단계부터 최종 채택 단계까지 1년의 작업이 규칙적으로 일관된 원칙하에 준비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이 적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시장에 니즈가 없는 표준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을 반영해야 되고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KS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서 하죠. 그 다음에 표준은 과학적 지식의 산물이지만 그 재정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되도록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이익에 반영해서 표준이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표준 개발의 원칙인데 오늘 케이스 0001에서 규정하고 있죠. 표준 개발의 원칙에 따라야 돼요. 투명해야 되고 공개, 모든 이해관계에 차이를 표준 개발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됩니다. 공정성 합의. 공정성 합의를 할 때 국가표준기관은 표준개발 자격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 이해상국에 공정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된다. 그다음 효과성과 적절성입니다. 그래서 표준은 관련 규제 또는 시장의 니즈와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표준 개발할 때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시장을 왜곡하거나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혁신과 기술 개발에 역행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위배되거나 동일한 주제 등 내용에 대한 다른 표준 개발. 이건 중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준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표준은 과학적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5가지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작성의 원칙입니다. 국제, 국가, 단체 표준 작성은 KS 공을 규정하고 있는 다음에 표준 작성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의도하는 표준의 구조를 먼저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표준을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의 목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제 보건, 안전, 환경보호, 연계성, 호환성, 병용성 여러 가지 이런 분야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 항목이나 주제에 대한 모든 특성이 표준화되거나 할 필요는 없고 표준화해야 될 특성의 선택은 그 표준화의 목적에 달려 있다. 그래서 표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원칙이 목적 지향 접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 정리가 되면 이제 표준의 개요 부분에 이 내용을 규정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성능 원칙입니다. 그래서 표준에 특히 제품 표준 작성할 때 그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표준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기업의 그 기준으로 담겠습니까? 다른 기업이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능 원칙에 각에서 성능 위주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뭐죠? 블랙박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블랙박스의 어떤 설계하고 그다음에 제조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우리 KS가 있어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만 있습니까? 화소가 몇만 화소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 화소라고 하는 것은 품질 특성이죠. 300만 화소 이상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그 300만 화소 이상해야 된다. 이거는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느냐? 성능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속 제품이 인장 강도는 490 이상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품 표준을 규정할 때는 이런 성능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 위주로 요구사항 한계치를 포함해서 규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표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국제 표준으로 있는지, KS가 있는지, 단체 표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돼요.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중복적인 개발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KS나 단체 표준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이건 심의 과정에서 커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일성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의 일관성 원칙입니다. 요거는 KS 000의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KS 001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규칙들이 거기에 따라서 표준이 작성해야 된다는 원칙이 문서의 일관성 원칙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능 접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의 성능과 요구사항을 규정했죠. 그러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검증 가능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검증할 수 있는 요구사항만을 포함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품질 특성이 여러 가지를 규정하겠지만 예를 들어 인장 강도라든가 화사라든가 다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 검증된 시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해. 그런데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없다. 객관적인 검증된 시험 방법이 없다. 현재 과학기술로 규정된 그런 과학적 으로 그 전문가들이 그 규정한 객관적인 검증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시험 방법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요구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돼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을 채택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표준으로 이렇게 채택할 때 이렇게 이제 부합화 정도 표시할 때 이런 얘기예요. 국가 표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오직 국가 표준만 채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은 뭐 우리 단체 표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단체가. 그래서 국가적 발행문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부합화 정도를 이제 표시를 해야 돼. 표준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나라의 표준 인증에 보면 이제 KS, Q, ISO 9001 요거는 이제 부합화했다는 표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IDT냐, MOD냐, NEQ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합화 정도를 표시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합화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잘 표시를 해야 돼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면 IDT라고 해요. IDT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표준 국제 표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수정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게 상황에 맞지 않아서 그 일부분을 이렇게 뭐 삭제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모디파이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MOD 이렇게 하고 아예 동등하지 않다 그러면 NEQ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날 표준 인증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합화된 표준을 보면 이 부합화 정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건 IDT, 어떤 건 MOD. MOD 돼 있다. 이 내용 일부가 수정이 됐구나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해설서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왜 이렇게 수정하게 돼 있고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해설서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규정의 참조. 그래서 기술 규정의 표준을 용이하게 참조하도록 하겠어요. 이 기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위생 안전 기준, 뭐 전기 안전 뭐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관련 우리 그 법에서 규정한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강제 표준을 우리는 기술 규정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이제 그 이날의 표준 인증에 들어가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생 안전 기준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KC 인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규정에서 표준을 용이하게 참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개발할 국가 표준화기 위원은 가능한 규제 목적 충족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표준화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도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이런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값의 선택. 요거는 한계값, 선택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반복의 회피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사항 다른 여러 곳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반복하여 소설하는 것보다는 인용하는 것이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객 불만 처리를 하는데 서비스 표준에 고객 불만 처리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이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고객 불만 처리 지침에 대한 이미 국가 표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ISO 1003번이라고 하는 고객 불만 처리 지침이죠. 그러면 ISO 1003번 10절에서 12절에 따른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보다는 인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용한다. 이게 이제 반복의 회피 원칙에 따라서 대부분 그렇게
표시를 하죠. 왜냐하면 인용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복사에다가 다시 그걸 다 한다고 한다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나 표준량이 또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가서 별도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반복의 회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 원칙과 표준 작성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